안녕하세요. 유나은입니다. 오늘 식사들 다 하셨죠?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오늘 내가 먹은 음식들이 내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오늘 해드릴 강의는 소화정계도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먹은 음식들이 소화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펼쳐놓은 건데요. 사실은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만든다 라고 써 있는데요. 모든 건강 문제의 해결은 여기에서 찾으면 되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정말 흥미로운 얘기들이 될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의학의 아버지죠.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기원 전부터 했어요. 자, 이 그림 저의 무기죠. 네, 오늘 이 한 장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잘 씹어서 위로 가겠죠. 위에서 잘게 부숴준 다음 십이지장을 거쳐서 소장까지 갑니다. 소장은 흡수기관이기 때문에 영양을 흡수하고 그 찌꺼기는 대장을 거쳐서 직장 항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대변이고 또 이 과정을 대사라고 합니다. 이 대사 과정이 원활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힘들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입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저작 운동이에요.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씹다 보면 침이 나오죠? 네, 이 타액을 아밀라제라고 하고요. 음식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타액이 1차 살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 씹는 사람이 소화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위로 넘어왔는데 이때 위에서는 위액이 나오거든요. 위액을 위산이라고 하죠. 네, 이 산이 2차 살균을 또 해주고요. 근데 위액이 말이에요. 강산이거든요. 염산 아시죠? 이 염산을 우리 피부에 그냥 확 갖다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심한 화상을 입게 될 정도로 강한 산성이란 얘긴데 우리 위벽은 내시경 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소프트하고 얇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강산이 나오는데 멀쩡해? 그 이유는 위에서 점액을 뿜어서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위벽이 건강하지 않으면 헐게 되고 또 위벽이 헐면 위염이나 위궤양 이런 게 되는 거죠. 위액이 잘 안 나와서 소화를 못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점액 분비가 잘 안 돼서 위벽이 자극을 받고 손상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파이고 긁히고 손상된 위벽을 복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과 비타민C, 유산균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소화를 잘 시키려면 북적북적 위장이 운동성이 좋아야 되는데 심장에서 이제 피를 팍팍 공급받아서 힘을 받아야 위가 북적북적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혈압이 낮은 분들이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 경우고요. 자, 위에서 이제 한번 소화를 시키고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데요. 십이지장은 소장의 가장 윗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또 궤양이 잘 생기는 부분이에요. 이 십이지장을 거쳐서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면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게 되기 때문에 소장은 정말 건강을 지키는 허리 같은 곳입니다. 자, 다음 대장으로 내려가서 네, 대장은요. 첫째로 연동 운동을 하는데요. 연동 운동이 잘 되지 않으면 변이 머물러 있게 되면서 변비가 되는 거고요. 또 연동 운동이 너무 빠르면 설사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유산균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둘째는 장벽이 도톰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영양소가 배설되지 말아야 되는데 장벽이 얇고 또 약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내보내고 또는 흡수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와 버리게 되니까 간에서 해독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게 되고 간이 과부하가 일어나게 돼요. 그럴 때 간이 두 손 두 반 다 들고 나 더 이상 일 못해 하고 피부 쪽으로 독소를 팍 쏟아버리게 되는데 그때 피부 발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아토피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치료는 어디 치료다? 피부 치료가 아니라 장을 치료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양소들이 간으로 내려왔어요. 네, 간은 어떤 기관일까요? 간은 대사기관 또 해독기관입니다. 자, 대사가 먼저일까요? 해독이 먼저일까요? 네, 순서가 대사가 먼저 돼야 되거든요. 대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 자꾸 안 좋은 음식들만 많이 먹고 막 약을 달고 살고 화학 성분이 막 뒤범벅된 생활용품 이런 거 많이 쓰고요. 스트레스 있는 대로 받고 정말 우리 간이요. 해독할 게 너무 많으니까 대사력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의 대사를 못하고 해독하는 데 시간을 다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사를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찌꺼기가 남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 되는 거고,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고 장이 깨끗해야 간이 깨끗하고 자기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장관순환이라고 하는데, 장관순환은 해독요법이에요. 다른 말로 디톡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디톡스의 근본은 장을 비워서 간의 대상 능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간에서 대사하고 남은 찌꺼기는 신장으로 갑니다. 네, 이 신장은 정수기 필터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혈액을 여과시키고 또 불필요한 대사물질이나 찌꺼기를 소변으로 배설하는 거고요. 또 배설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 또 그 외에 더 필요한 수분이나 나트륨 같은 전해질을 재흡수하는 그런 재흡수 기관이기도 해요. 네. 또 더 중요한 것이 혈압을 발생시키는 기관인데요. 예를 들어서 소변을 세게 버리려면 뭔가 또 센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갖다 버리는 게 약하면 다시 받아들이는 것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신장이 힘이 좋아야지만 확 갖다 버리고 또 확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는데 신장이 약하면 버리는 게 약하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약해져서 우리 몸에 수분이 정체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잘 붙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혈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좀 이해하기 쉽게 항상성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우리 몸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몸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체온이 36.5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 그리고 혈압이나 혈당이 유지돼야 되고요. 또 체액이 약 알칼리 상태로 유지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신장이 약해서 받아들이는 게 약하게 되면 우리 몸은 혈압을 확 높여서라도 막 빨랑빨랑 갖다 주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나이가 들게 되면 혈압이 높아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혈관도 노화되고 모든 기능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혈압을 높여야지만 혈액 공급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혈압을 높이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은 뭐라고 해요? 바로 혈압약을 처방하죠. 그래서 바로 혈압약을 먹고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우리 몸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혈압이 떨어졌으니까 막 비상사태가 난 거예요. 막 다시 혈압을 막 올리게 되고. 근데 병원에서는 약을 먹었는데도 혈압이 올라갔네 하고 더 센 약을 처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제 고혈압 약을 드신 노인들이 저혈압으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신장에서 정수기 역할을 해주는 사구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구체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심각하게 되면 이제 투석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투석이라는 거는 이 신장이 해야 될 일을 밖에서 기계가 대신해 주는 건데요. 정말 몸도 망가지게 되고 돈도 너무 많이 들게 되는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이 사구체라는 것은 혈관의 그물망으로 되어 있고요. 사구체 건강이 곧 신장 건강인데 그럼 혈관을 건강하게 하면 신장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혈관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 것인가? 네, 혈관은 콜라겐이라는 섬유 조직으로 이루어진 막 얼기설기 엮여서 만들어진 통로인데요. 그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원료가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한 사람은 혈관이 이렇게 탱탱해야 되는데 늘어질 수밖에 없고요. 혈관이 늘어지게 되면 이 신장 기능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들이 다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심장으로 내려와서 심장 기능을 보면요. 심장은요, 정말 유일하게 평생 암이 생기지 않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심장은 정말 평생 뜨겁게 일하면서 온몸에 혈액을 공급을 해주는 기관인데요. 이 심장 자체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심장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 혈관 이름이 관상동맥이고요. 심장질환의 대부분을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누군가가 심장병에 걸렸다? 그러면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겼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상동맥 질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이 막히거나 터지는 거죠. 중풍 같은 거. 네, 이럴 때 빠른 시간 내에 병원 가서 수습하지 않게 되면 바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네, 이걸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20분입니다. 20분 안에 바로 병원에 가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심장에서 네, 혈관으로 영양소를 싣고 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산소인데요. 예, 이 옆에 폐에서 그 일을 하거든요. 폐를 한번 보겠습니다. 폐는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곳인데요. 폐 안에 보면 포도송이처럼 생긴 그 폐포들이 엄청 많아요. 이 폐포의 안쪽 표면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들이마신 산소는 몸 안으로 들여보내고 또 우리 몸을 한 바퀴 돌아서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 네, 이것이 이제 가스 교환인데요. 폐포가 건강하지 않으면 가스 교환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몸속으로 공급되는 산소의 양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산소의 양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모든 기능과 물질 대사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혈액에 영양소와 산소가 실려서 세포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에너지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폐를 건강하게 하려면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요. 또 폐점막을 건강하게 해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네, 비타민 A를 잘 챙겨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혈액들이 혈관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혈관은 이 혈액들이 떠돌아다니는 길이잖아요. 네, 이 혈액은 적혈구와 백혈구, 또 혈소판,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각각 하는 역할을 보면 적혈구는 폐에서 들이마신 산소와 영양분을 세포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정상 적혈구의 모양은 이렇게 동글동글 아주 예쁩니다. 근데 피에 문제가 생기면 옆에 연전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적혈구들이 찌그러지면서 서로 들러붙죠. 피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설탕물처럼 막 끈적거리고 케찹처럼 걸쭉해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피가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이렇게 갔다 오기가 힘들어지겠죠. 예, 피의 건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백혈구를 보면 이 백혈구는 면역을 담당합니다. 백혈구가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면역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백혈병이라는 병은 이 미성숙 백혈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백혈병에 걸리면 면역 체계를 본인이 갖지 못하기 때문에 무균실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혈소판. 이 혈소판은 혈액 응고에 작용하는 혈구고요. 이 세 가지 혈구가 이렇게 떠다니는 것이 혈액이고 또 혈액이 떠돌아다니는 곳이 혈관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 혈액들이 세포까지 와서 네,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60조개가 있는데요. 엄청 많죠? 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을 실은 혈액이 각각의 60조개 내에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쏙 들어가서 에너지를 내주는데요. 자, 단백질은 4칼로리의 열량을 내주고요. 탄수화물은 4칼로리, 지방은 9칼로리의 열량을 내주는데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생활하고 밤늦게 집까지 멀쩡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세포에서 에너지를 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60조 개의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요.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몸이 됩니다. 그러면 세포가 건강하면 내 몸은 건강하겠네요. 자, 내가 먹은 음식에 대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췌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췌장은 이자라는 이름도 갖고 있는데요. 이 십이지장으로 이자액을 분비해서 소화액으로 작용을 하고요. 또 혈액으로는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4명 중에 1명이 당뇨이고요. 나머지 그 3명도 당뇨 전 단계죠. 뇌당뇨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췌장이 망가져서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췌장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배에 기름이 너무 많이 껴서 췌장벽을 이렇게 기름이 막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이 떨어져서 당뇨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걸 제2형 당뇨라고 하죠. 그러면 췌장은 괜찮은데 당뇨가 왔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뱃살을 빼야죠. 뱃살을 빼야지 당이 조절이 됩니다. 당뇨 환자 중에서 좋아지지 않는 사람은 약 믿고 식생활이나 운동이 잘 개선이 되지 않는 사람이고요. 평생 약을 먹는데 당이 개선돼서 약이 줄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죠. 약이 점점 늘게 되잖아요. 결국은 당뇨도 약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해결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뇌입니다. 모든 기관들이 맨 밑에 있는 뇌에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뇌는 우리 몸의 모든 명령 체계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에요. 혈액도 많이 필요하고요. 산소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항상성 생각나시나요? 생명 유지를 위한 신경 쪽이나 호르몬 쪽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뇌에서 명령하는 거고요. 정말 그 생명 유지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정말 고마운 뇌입니다. 네, 쭉 살펴봤는데요. 너무 흥미롭고 재밌지 않나요?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하고 스마트합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너무 무시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만든다는 사실을 증명해 봤고요. 또 내 입이 좋아하는 음식보다는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내 몸을 바꿔가는 정말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